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2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 중국의 전성절 행사 9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푸틴과 함께 참석한다. 제가 언뜻 보기로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모디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것이 과거 블록 냉전 체제의 스타일로 돌아간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들도 이제 인정하는 것 같기는 같아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래가지고 묘한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와의 미팅을 이제 우리 언론들이 기정사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블록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미팅의 목적이 뭘까?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세 번? 네 번 정도 만났었죠. 그때 이루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또한, 시진핑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한겨레신문 포함해서. 근데 외국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신문이든지 간에 좀 이따 MBC도 말씀드릴 겁니다. 되게 경도돼 있다. 나쁜 쪽으로. 심지어는 일본의 방송을 뭐라고 할까? 편향적으로 입수해서 우리 의견으로 만들고 그걸 전 국민한테 배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누가 있다. 북미 대화에 관련해서 우리 언론은 언론의 목소리대로 이 기사를 쓰지 못한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친일파가 살아있다. 여기저기 어디 많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제 눈에 띈 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겨레 신문, 지금 이 대문 사진이거든요. 한겨레 신문 창간호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20대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30대 분부터 있는데 이거는 50대 이후 50대 그것도 후반 이후 분들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때 제 나이가 88년도 5월 달에 창간을 했고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때 87년에 6월 항쟁의 이후로 약간은 해빙기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봄 같은 분위기가 왔을 때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이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인터넷 전혀 없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젊으신 분들은. 모든 정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을 때고 접수할 때고 방송은 그때 신뢰를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를 대변한다는 신문이 나오잖아요. 이 창간사에 보실게요. 국민 잘 안 보이시는데 국민 대변하는 참된 신문을 다짐했지요. 이게 근데 상당히 두껍게 나왔습니다. 창간호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여러 사람들하고 돌려보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예. 제가 그때 하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숙방에 있는 형들하고, 우리 국민 주주로 참여해야 되나, 이런, 이제 논쟁까지 하고 그랬어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겨레 신문 창간호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랬습니다. 예, 예. 그때는 신문이 100원, 200원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자, 이게 백두산 천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통일을 기치로 창간한 한겨레 신문. 이거 한겨레 신문이 부정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장 첫 지면에 대문 지면에 가장 큰 면적을 할애해서 백두산 천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천만의 그리움, 끝이자 희망의 시작, 백두산 그다음 밑에 천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함으로써 그걸 다시 내각제로 바꾸자 하는 세력들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국회의장 포함해서. 그래서 이 긴장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일신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오늘 내용들을 관찰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주장자들 따름이에요. 모든 사람을 캐내기에는 너무 많다. 특히 상층부로 큰 영향을 행사하는 그룹에서는. 예, 이게 이재명이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우리가 집권당이 됐으니까 좀 퍼지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안 내키게 되면 국민의힘과 탁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호남 지방의 오래된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왜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이재명은 민주당의 혁신 이런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추진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대표적으로 다른 언론들하고 다 비슷한 보도가 나오는데 국내 기사에서는 그렇게 예리하고 나름 언론사별로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미 관련 문제, 북한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일치단결로 똑같은가? 그것도 우리 의견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한겨레 신문은 이 선배들을 곱씹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본 중요한 사안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장 이거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이 그게 분포가 돼 있고 오늘 김은정 검사인가 박은대 검사, 김은정 검사죠. 거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안이 말이 안 된다. 조선일보가 그것을 칭찬하고 국민의힘이 칭찬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그럼 정성호는 바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그리고 밑에 이제 이재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토론하자. 내가 직접 나설 수 있다. 즉 빌드업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댓글에도 쓰셨던데 저도 옛날에 그 말을 들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종이 이재명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는 전사 스타일의 리더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인정해 줬잖아요. 아마 김현종이 한 말을 기억하고 뒀다가 트럼프가 그 말을 썼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겪어보기에도 야 얘는 완전히 세다 진짜 싸움닭이다. 그리고 준비를 확실하게 한다. 예. 그런 거는 성향인데 이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문재인은 노무현의 절친한 친구였고 노무현이 결국 검찰의 장난이 개입되는 상황 끝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이제 김원장 검사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김현장 요로에 퍼져 있는 법무부는 검찰청 밑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성은 그걸 모르고 들어왔을까? 모르고 이런 안을 냈을까? 자, 그리고 지난번 민정수석에서도 어쩌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개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치됐지만 다른 사람들도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검찰 정성호 법무장관이 들어오면서 검찰의 친윤 검사들을 내보내는 좌천시키는 그런 인사가 있었지만 핵심 보직에는 그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이번에 검찰개혁안을 위반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실명까지 끌어나오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정성호가 그걸 모르고 검찰의 편에 섰을까? 그런 사람은 이재명을 임명했을까? 아니에요. 이재명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강대강으로 가서 싹 발라내겠다 해갖고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실 거예요. 검찰 내부의 내밀한 부분은 몰라요. 우리가. 검찰이 잘못했다는 우리가 알지만 그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식이 뭐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언론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깊이 이해하는 개혁론자들이 이번에 등장을 했고 검찰의 내밀한 속내가 보이면서 거기에 이재명이 심지어 임명할 사람도 유탄을 맞게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성호고 그가 인사를 한 민정수석, 그 다음에 검찰의 차관, 죄송합니다. 법무부의 차관, 그 다음 뭐 감찰관, 기타 등등 검찰개혁 오적 이야기 나오는 그 언급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빌드업이라 보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바꾸게 만들려는 게 지금 이재명의 전사로서의 워리어로서의 선택이다. 검찰 문제는 그렇게만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강공으로 밀어주면 웅크러들면서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눌러앉는다. 다시 바로 한다. 이것을 결단을 끝장을 내려면 그들 스스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과정에서 정성호가 희생된다. 저는 막 그렇게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건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 건으로 마치고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걸 보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중국 전성절에 참석하는 김정은, 중러 결속 다지고 트럼프와談判 준비.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에는 위에 거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적은 겁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으로 김정은, 푸틴, 시진핑이 같이 회동을 하고, 제가 지금 확인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디도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정은, 푸틴, 시진핑 회동이다. 냉전기 진영 외교 구도를 재현하는 것 같다. 자, 여기서 한겨레가, 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능력껏 적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크게 오류로 생각하는 부분은, 오류라고 보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냉전기 이미 끝났고 중국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북러 상호방위조약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까? 북러 상호방위조약 이후에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구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더 궁한 면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날라왔다는 것입니까? 뭐 여기 신문에서는 어디 이야기하지 않지만 트럼프와 만나게 되면 그것은 비핵화를 염두에 둔 평화협정이 될 거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종전협정까지 있어요. 종전협정까지. 이란하고는 달라요. 이란하고는 비핵화 협상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비핵화 협상이 종전하고도 연결돼요. 그리고 러시아가 뒤에 있고 남한이 밑에 있어요. 세계 경제 종합적인 뭐라고 할까, 국가 경쟁 순위가 5위 정도 되는. 이거 의미가 남다르죠.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 거부를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이득이 되는 내용이고 북한이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최소한 내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 정도 포인트를 짚어주면 돼요. 좀 이따 언급드릴 BBC는 딱 그 정도 선에서 마쳤어요. 그런다면 저는 매일 나오는 신문 기사, 하루에 금방 1시간, 2시간마다 하나씩 작성해야 되는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다면 오케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숫자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냉전기 진영 외교 구도가 재현된다? 여러분, 모디가 푸틴의 초청에 의해 가서 그의 별장에서 대담을 나누는 모습 못 봤습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습니까? 중국이 가운데 다 끼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마지못해 중국과 협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인도가 중국이 1대1로 협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들의 가스나 그들의 향후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망을 중국을 통해서 가져갈까요? 흉내는 내겠지요. 그렇지만 주력은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세상에 공장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누를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을 가진. 그게 북한에 관한 혜택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이 거기서 덕을 보게 돼요. 일거양득이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그림으로 맞춰져 있어요. 게다가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이 가능하다. 한반도가 중국을 막아주는 벽이 된다. 이런 그림까지 누구나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북러 상호 방위조약만 보더라도 북러 상호 방위조약에 대해서 시진핑이 드러내지 못하지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여기저기서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언론이 모를까요? 네. 그걸 모른다면 언론사로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쌩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뒤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냉전기 진영 외교 구도 재현, 이것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고도 봅니다. 이 기회를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석해요. 일본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폭넓게 보면은 냉전 구도, 남북 대결 구도가 계속 가야 된다. 여기서 한미일 협력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한미일이 합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대적해야 된다. 그게 아시아판 나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아시아판 나토 물 건너갔잖아요. 작년에 이미. 그래서 이시바가 지금 쩔쩔쩔 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는 달리 조세협정에 있어서도 완전 뒤통수 세게 두드려 맞고 오늘 추가 협상하러 갔다가 자동차 관세 빼달라고. 예? 기존에 3%가 더하게 15%인지 몰랐다.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 일본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도 약속했고 유럽도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 시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게 빌려주는 돈일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돈놀이 하는 거다,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를. 근데 일본만큼은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트럼프가 마음대로 투자하는 돈이다. 1,500억 달러인가? 그냥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유럽과 우리한테 적용될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동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만큼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본이 단단히 밑보인 거예요. 그것은 한중일 군사 협력 관계,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여러 가지 속내를 보였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남한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지도자하고 협력을 해서 꼬드겨서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전선을 꾸렸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의도일까요? 아니잖아요. 한겨레 신문도 그 정도는 알 겁니다.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푸틴이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했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하에서 협력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블로커가 아니에요. 그런데 알라스카에서 그 기미가 보이는 거죠. 우크라이나 종전의 기미가. 그러면 푸틴의 말에 기준을 두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서는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국도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계속 당기려는 거죠. 자, 이미 북한은 내가 미국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중국이 곤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리고 뒷배가 러시아가 있는데 남쪽에서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이미 오랫동안 피력이 되어 왔고 문재인 대 세 차례나 만나면서 얼마나 꼼꼼히 종전선언문을 검토했겠습니까? 그뒤 미국이 해줄 거 자기들이 해줄 거에 대해서. 예. 자, MBC는 이렇게 적었어요. 북미 회담 준비. 일단 북중러 연대 과시 똑같아요. 한겨레 신문이랑 표현하는 것이 똑같이 못된 놈들끼리 모였다 이 표현이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실제 내막은 그렇지도 않고. 예. 자, 북중러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항 어디까지 협력할지는 불명확 이렇게 뒤로 싹 빼놨지만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죠? 우리 MBC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들 중에서 상당히 편협한 의견을 취합했다고 봅니다. 취사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친일파 세력이 살아있구나. 언론계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이게 정부의 컨트롤에 의해서 쓰는 거면 그게 국정원이든 어디든지 어디에 남아있구나. 그것도 알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미 대화 시작하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김 위원장은 북미 협의에 앞서 반드시 중국 측과 사전 조율을 옛날 이야기예요. 가장 큰 변화, 이거 옛날 이야기 다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에 불과해요. 이걸 그대로 따라서 구독자가 590만이나 되는 MBC가 쫙 뿌리는 거잖아요. 참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북러 상호방위 조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곱씹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자,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을 때 푸틴이 감당했을 부담감을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사진 속에 잡혀있는 푸틴, 김정은, 시진핑이 셋이 모여있지만 여기 모디까지 모여있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3대1로 시진핑이 압박받는 거예요.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APEC하고 지금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여다. 나머지 세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그리고 너희도 전쟁을 원하냐? 한반도가 계속 핵무장을 북한이 해가지고 남한도 핵무장 위기로 올라가고 거기서 분란의 소지가 생기길 바라냐? 이렇게 말하면은 시진핑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야기 하러 가는 거예요. 자, 북러 상호방위조약 맺을 때 그냥 해준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을 뜯어보세요. 남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에요. 남북 간의 긴장이, 군사적 긴장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걸 몸소 보여줬지요. 거기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은 러시아군과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돼요. 이번 쿠르스크 북한이 파병한 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북러 상호방위 조약이 말뿐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다음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줬던 거 이상으로 러시아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우리도 월남전 갔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우리 혈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월남전 가서 도와줬다. 명분이 떨어지는 전쟁이지만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럼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 6월에 북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윤석열이 길길이 날떴지만 미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비를 들었다. 푸틴한테. 그게 뭔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 다음부터 시진핑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중국에서 넘버 2, 넘버 3가 와서 꼬시는데도. 왜? 중국은 북한을 그냥 공깃돌로 쓰려고 그랬거든요.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면은 북한의 어떤 폭력성을 강조했어요. 예. 그러다가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은 협상의 카드로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나 이거 줄 테니까 너 딴 거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자, 시장 이제 세월이 무르익자 흐름이 다가오자 푸틴이 딱 채간 거죠. 이건 오래 끌 게 아니에요. 몇 년 안에 해결 봐야 되는 거예요. 푸틴도 금년 안에 해결 봐야, 죄송합니다. 트럼프도 금년 안에 해결 봐야 돼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난 몇 년간 한두 해간 발생한, 작년부터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발생한 상황들이에요.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심지어 한겨레신문도 MBC도 일본의 부분적인 의견을 갖다가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황망한 상황 아닙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 북러 상호방위조약이고요. 제가 그때 표현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중국을 반란했다는 거. 흡수통일론을 물먹인 푸틴의 안수. 일단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통해요. 그게 뭐 극좌든 극우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러시아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고 싶겠습니까? 김정은을 죽이기 위해서 참수부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더구나 죽일 놈이다. 지금 확실히 쫓아내야 된다. 지금 우리 보십시오. 우리 언론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법무부에서 새로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털어서 검찰의 모습을 껍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온전히 유지해서 다시 한번 봄이 오면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게 해내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이든이나 트럼프 미국이라면은 저도 그런 걱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날까? 왜 이것은 사법부든 뭐 의회든 우원식 이야기 보십시오. 내전에 내란의 내막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민주당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단지 윤석열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만 인식했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하자. 다 존재하고 있고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정 검사 그리고 조국당의 박은정 의원이 그걸 모았죠. 타이밍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바보냐? 나와서 먼저 당에서 압박을 가했죠. 너 네 아이디어 못 받아들이겠다. 조선일보하고 국민의힘에서 박수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재명은 미국 가서 외교적 성과를 갖고 들어왔어요. 박은정 의원이 그런 모임을 주창하고 임원정 검사가 그냥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때려요. 그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국민적 관심이 올라가고 많은 국민들이 내부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빌드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MBC하고 한겨레신문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예. 자, 이게 BBC인데 이 정도 말해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표준적인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기사를 하나씩 찍어내야 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국제 무대로 나올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시사해요. 옛날
구소련이 몰락하기 전에 구소련이 힘이 있는 시절만 하더라도 김정일은 상당히, 왜냐하면 미국과 싸워서 현상 유지, 최소한 현상 유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는 승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지요? 그런 것을 해낸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어디 가면 다 제3지역에서는 환영받는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은 왜 해외에 많이 못 갔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구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많은 세력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의약품, 가뭄이 들면 밖에서 식량을 살 수도 없어. 그들이 만든 물건을 수출할 수도 없어. 모든 의약품 금수 조치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에 걸려서 어린애들이 죽어가 수십만이 굶어 죽었다. 근데 중국도 도와준 게 없어요. 뭐 몇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200~300만 명 정도가. 우리 200~300만 명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확 떨어진 게 유엔 자료나 세계 자료에 보면 나와요. 수명이 확 줄어든 게. 그 전에 평균 수명이 확 줄어들었던 게 6.25 전쟁이었어요. 그때 남쪽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그만큼 취약하지 않아요. 그것을 혼자 버텨냈어요. 전 세계 친구 아무도 없었거든요. 러시아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러시아 스스로가 안 망하기 위해서 버틸 정도였으니까. 김정은이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예. 자,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협상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니혼 게이자를 인용해서 MBC가 그렇게 보도했는데, 제가 가끔 보는 이 텔레동 비즈, 이거 기사 어떻게 뽑았는지 보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위에 한 3가지 주요 내용을 뽑았는데, 한 2가지는 일본이 관심 있는 내용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뽑았어요. 국내 언론도 이렇게 명쾌하게 뽑아주는 걸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과 연내 회동의 의욕을 보인다. 그 밑에는 APEC 회담에 참여할 것을 의향을 표명했다. 딱딱. 가정법도 없어요. 혹시나 이런 느낌도 없어요. 영어로 maybe 이런 것도 없어요. APEC 회담 참석하는 의향 표명. 위에는 연내 회동 의욕. 이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PEC 회담을 경주에서 하기로 한 게 여러 도시들이 있겠지만, 뭐 경주 자체가 매력이 있죠. 여러분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재명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도 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방식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왜 신라의 고도인 경주를 선택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들만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탕질과 여기저기 숨어서 해코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이것이 깨끗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그 의미를 위해서 APEC 정상회담, 그게 윤석열 방식이었든지 아니면 이재명 방식이었든지 간에 김건희가 분명히 지금 윤석열보다 높았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자기가 통일을 열겠다. 다음 통일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경주가 선택이 됐다고 봅니다. 삼국 통일을 한 경주, 신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게 더 이상 물 건너갔다. 그것이 이재명의 CSIS 인터뷰에서 직접 제가 오늘 가져온 겁니다. 이른바 안미 경중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예전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말이 힘든 겁니다. 밑에 중국 표현이 나오죠. YTN이 정리를 했던데, 미국의 자국 견제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발끈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도 갔어요. 중국에 전성절에. 근데 시진핑 아직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공급망 재편이란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 현재 주요 경제 시스템에서 중국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몰린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미국도 거기서 대안을 찾아서 중국을 밀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급망 재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upply chain rearrangement인데 그걸 벌어지고 또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재명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워리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 게 분명하잖아요. 베트남 건 보십시오. 말을 이렇게 한 거면 미국 핑계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중국과는 끝난 거예요. 중국이 확 토라져서 우리한테 더 큰 압박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대안을, 더 큰 대안으로 갈 준비가 끝났고 그게 대세다, 흐름이다. 그 시점이 이르렀다. 미국과 합의가 다 됐다. 이재명 혼자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이 박수 안 쳐주면 끝이잖아요. 그럼 바보 되는 거잖아요. 북극 항로고 나발이고 간에. 이 무서움입니다. 이것을 푸틴과 공유하고 있고 북러 상호방위주의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전에 대해서 푸틴이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김정은에 통화해 주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번에 북한이 중국 전성절에 온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아, 베이징에서 만났나 뒤로? 당연히 만나고 있죠. 이 협상권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세력이 문재인 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다 대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오니까 반갑죠. 고맙고. 모디까지 온다는데. 예. 우리 언론들 MBC와 한겨레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진핑을 APEC이라는 무대에 오게 만들고 앞으로의 흐름의 대의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중국도 받아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핵심은 이재명의 이 말이죠. 네. 이거는 이미 던진 거예요, 카드를. 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